안녕하세요. 짱짱이다 이맘의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오랜만에 책상 앞에 예쁜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영상을 또 준비를 한답니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책상 앞에서 영상을 준비할 때마다 왠지 오래간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밤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거리대 아이들 덮개를 덮어주었어요.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장마다 해서 일기예보를 보셨을 건데 저를 비롯해서 초보 맘님들, 다육 맘님들 많은 걱정이 되리라 생각을 한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예쁜 아이들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또 장마철 관리하고 어떻게 지낼 건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우선 첫 번째 아이부터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요. 아주 빨간하니 입장이 너무 예쁘죠? 베란다에서 이 정도의 색감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아이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베란다도 완전히 물이 빠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색감을 유지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색감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 아이 이름은 홍상생술이라는 창 종류 중에 하나죠. 제가 창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씩 키우면서 공부도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이 홍상생술은요. 에케베리아의 아가브데이스의 교배종이에요. 에보니의 교배종으로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원래 이름은요. 홍상생산이라는 어려운 이름이더라고요. 원래 일본에서 들어온 이름인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홍상생술로 그렇게 불리워지면서 유통명으로 굳어진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빛감이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이 아이의 특성이래요. 유독 창종류 중에서 여름에 아이들이 물이 많이 빠지죠. 물론 하우스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붉은 아이들도 많이 있겠지만 베란다에서는 대부분이 물이 다 거의 빠지는데요. 이 아이는 그래도 이렇게 색감을 이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게 공부를 해보니 붉은 몸의 바디가 매력적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요 빛깔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아이의 특성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름은 요 정도인데요.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또 더 들을 수도 있겠지만 더 키워봐야 알겠죠? 그런데 가을에 봄이나 가을에는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드는 게 이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빨갛다 못해 오래돼서 묵으면 그 붉은빛이 지쳐가지고 나중에 노란빛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이 아이는 이렇게 옥색빛의 화분에 담겨져 있다 하고 베란다 영상 찍을 때 한번 보여드렸던 그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물이 빠지겠지 하고 있는데 현 상태로는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아주 너무 예쁘고요. 매력 있는 아이 같아요. 이 홍상생수를 품고 싶어하는 저희 구독자님 중 한 분이 꼭 계신데요. 꼭 품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답니다. 아주 매력있고 예쁘죠. 그리고 또 한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아이 이름은 꽃돛담배라는 아이랍니다. 에케베리아 나야리텐시스라고 학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도 정식 학명은 에케베리아 하나이카다라고 해서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꽃돛담배, 꽃뗏목, 화별이라고도 불리우고 여러 가지 이름이 다양하게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보라보라한 아이는 약간 어린 아이고요. 요 보랏빛이 묵으면 묵을수록 완전히 붉은 핑크로 변하는 그런 아이인데 군생으로 자라는 붉게 물든 아이의 모습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물도 좋아하고 성장도 좋은 편이긴 한데 한 가지 조심할 게 깍지죠. 이 아이가 깍지를 조금 탄다네요. 그래서 유심히
보살펴야 하는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랏빛이 나는 아이들은 깍지가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이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입장의 모양과 색깔이 진짜 뭐 돛담배 같이 닮았나요? 매력 있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뭐 깍지야 어느 다육이든지 좋아할 수 있고 낄 수 있는 거지만 어느 고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깍지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기보다는 깍지와 친구가 되어야 한다. 다육이를 키우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고수님께서 조언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초보님들도 그래 다육이 키우려면 뭐 그런 병충해 뭐 자연적인 현상이겠죠.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건강에 대해서 더 잘 키울 수도 있고 뭐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 과정조차도 즐기시면서 키우셨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이렇게 하얀 분에 자줏빛이 있는 이렇게 담아 주었는데요. 이거 예은분이에요. 예쁘죠? 요 꽃담배도 아주 예쁘게 잘 키워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매력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에는요.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 이름은요. 런발디 금이라는 아이예요. 입장이 모양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약간의 주걱 모양으로 되어 있고 줄 하얀색 금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이하고 복잡하고도 좀 닮았는데요. 학명을 보면 또 런ኞ니의 변이종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에케베리아 런ኞ니 발디 뭐 이렇게 학명이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신품종이 아니고요. 오래된 구형 품종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푸른빛을 하고 금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오래 묵으면은요 아주 또 빨갛게 물이 들고 목대로 자라면서 또 군생으로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아이더라고요. 붉게 물들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특징이 뿌리가 약해서 분갈이를 조금 자주 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해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분갈이 할 때는 뿌리 정리를 한 70%는 해 주어야 이 아이의 생명 연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까다롭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모든 대부분의 금다육이가 그렇듯이 직광은 피하고 고온도 피하고 반그늘에서 서늘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면 잘 자란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입장과 모양과 또 지금의 빛깔도 아주 예쁜데요. 여기서 또 붉게 물들으면 아주 더 예쁠 것 같죠. 더더구나 또 이렇게 목대를 올리면서 새 자구를 만들어서 군생으로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아이라고 하니까 더더욱이 관심이 가고 매력이 있는 것 같답니다. 아주 키워볼 만한 아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한 분에 심어 주었답니다. 이 분 아주 예쁘죠. 제가 이렇게 유독 좋아하는 사각분이랍니다. 지금 요즘 이 분이요 아주 구하기 힘들어요. 네, 뛰는 대로 한번 데리고 오려고요. 이렇게 매력 있는 아이 잠깐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자, 이렇게 여러 아이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을 몇 명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 봤어요. 못난이도 있고 또 뭐 그럭저럭 예쁘게 유지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 당장 코앞에 장마철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초보님들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아이들 관리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두 아이가 지금 바닐라비스죠. 근데 이 아이는 아주 입장이 솔방울처럼 잔뜩 옹다구리고 있지요. 이 아이는 나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아이예요. 입장이 벌어지거나 뭐 물을 잔뜩 먹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솔방울로 이렇게 키우는 게 이 아이의 특징인데
관리가 대부분 잘 되어 있는 아이랍니다. 근데 제가 키우는 요 바닐라 비스가 또 한 아이가 있죠.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입장에 이렇게 아까 앞에 아이보다 펴져 있죠. 꽃 모양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물도 뭐 붉은색 라인이 치는 아이인데 물도 다 빠졌고 이렇게 하엽도 지면서 지금 점점 못난이가 되어가고 있지요. 근데 지난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름에 장마철에 다육이가 못생겨지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다. 물이 빠지고 입장이 벌어지고 이렇게 못생겨져도 건강하게만 여름을 잘 견뎌주기를 그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조부님들 이렇게 생긴 아이 입장이 이렇게 벌어진 아이, 이 아이는 1년에 4번 정도밖에 물을 안 준다 할 정도로 물을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인데요. 똑같이 관리를 해서도 자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확 피거나 벌어지거나 하는 아이가 있고요. 또 햇빛을 적당히 받으면서 좋은 자리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또 잘 유지를 하고 색감도 그럭저럭 유지를 하면서 얼굴 로제트 모양이 이렇게 꽃 모양으로 아주 솔방울처럼 예쁘게 자라고 있죠. 저희 집 베란다 공간이 그리 넓지 않고 좁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도 1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장마철, 지금 이번 주에 비가 온다고 해서 지난주부터 아이들을 물을 안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장이 벌어지고 수분을 잔뜩 먹고 있는, 햇빛을 조금 못 보고 입장이 벌어지면서 웃잔한 기미를 살짝 보이는 이런 아이들한테 물을 주면 안 되겠죠. 더더구나 내일 모레 비가 오면 또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가 엄청 높아서 이 아이가 습도를 또 빨아들여서 얼굴이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물을 준다면 그냥 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물을 절대 주시면 안 되고요. 또 요 아이라 하더라도 이 아이는 지금 물이 잔뜩 고포해 있는 상태죠. 그런데 내일모레 비 예보가 있는 상태에서 물을 미리 주지 마시고요. 비가 온 후 한 2, 3일간 계속 수요일부터 장맛비가 내릴 것 같은데요. 그 장마를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공중에 떠도는 습도를 어느 정도 흡수를 하는지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물을 줄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 때는 그 다음 날도 고온으로 온도가 올라간다 하면 가급적이면 물을 안 주고 수분을 살짝 유지할 정도로만 그렇게 물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참고하시고 그냥 응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제가 키우는 미인류 종류 2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2 미인류 종류는요. 제가 초보 때부터 저희 집에서 키웠던 아이거든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뒤에 있는 아이들을 잠깐 빼겠습니다. 이제 좀 잘 보이시죠? 요 간주는 일주일 전에 물을 먹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성격도 물론 좋고요. 물도 좋아해요. 또 물고픈 표시를 확실하게 내는 아이예요. 물이 고프면 입장에 주름이 선명하게 나타난답니다. 햇빛을 못 보고 안쪽에 있었는데도 이 아이는 이 정도의 빛감을 유지를 하는 아이예요. 저희 집에서 이제 2년 정도 돼가는 아이라 약간 묵었다 할 수 있어서 이 정도 빛감을 유지를 하는 것 같답니다. 가을 되면 더 빨간 이런 선홍빛의 가운데 붉은빛이 그렇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아주 건강해요. 근데 이 아이는 안쪽에 있어도 입장이 이렇게 보시면 촘촘하니 따닥따닥 붙어 있죠. 이런 건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뭐 우기째 장마철에 있어도 그닥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하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성격도 좋고요. 키우기 수월해요. 요즘 농장에 가면 요 간주 아가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관리하기 쉽고 키우기 쉽고 빛깔도 예쁜 아이니까 데려오셔도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말이 옆으로 샜는데요. 이 아이 보시죠. 이 아이 아메치스예요. 제가 매일 늘 예쁘다 예쁘다 하고 초창기 때부터 보여드렸던 아이거든요. 그동안 관리를 참 잘했었어요. 그리고 입장도 이제 솔방울처럼 많이 짧아지고 이렇게 붉은빛을 물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거리대에 자리가 부족해서 작년에는 이 아이가 거리대에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쁜 아이들한테 치여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놨더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입장하고 입장 사이가 간격이 벌어졌죠. 이렇게요. 간격이 촘촘하지 못하고 여기도요.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게 살짝 웃자란 거예요. 지금 웃자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밑입장도 이 밑입장이 지금 이렇게 방향을 보시면 밑을 향하는 것처럼 살짝 치마두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이 지금 햇빛도 부족하고 습도가 높아서 이렇게 웃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베란다 안쪽에서 통풍이 안 돼도 이렇게 웃자라고요. 햇빛이 부족해도 이렇게 웃자라고요. 또 물이 많아도 이렇게 웃자란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이들이 웃자라는데 장마철에 더더구나 습도가 높으면 이런 아이들 물을 주면 입장을 그냥 떨구든지 녹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장마철에 물을 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님들 이렇게 아이가 밑입장이 처지면서 뭐 마르는 건지 어쩐 건지 판단이 잘 안 되실 때 또 입장과 입장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아이들은요. 더운 여름철이나 장마철이나 절대로 물을 주지 마시고 아끼시고요. 그냥 이런 아이들은 여름 내 단수시켜서 뭐 밑입장이 조금 쪼글거리면서 하엽이 한두 장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 안 줘도 가지 않아요. 물러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르는 게 낫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름 동안 최대한 단수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저도 이렇게 지금 무자하게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가을 되면은요. 또 햇빛에 나가서 굽고 날이 좋아지고 하면 요 밑입장은 이렇게 띄어내서 뭐 입고지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고요. 또 그대로 굳히면 가운데에서 생장점에서 입장을 한두 장씩 만들면서 이 입장의 간격이 촘촘하게 수영을 만들어서 또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름에 웃자라서 못난이가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잘 건강하게 유지만 하자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다가 가을 돼서 또 다독거려서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물은 조심해서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장마철에는 두 가지만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햇빛은 계속 비가 오고 하니까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아이들 건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통풍과 물 조절이에요. 이렇게 이런 상태로 못난이가 되어 있어도 물 조절 잘 하셔서 아이가 녹거나 입장을 떨구거나 하지 않도록 물 조절을 아까처럼 우기에 습도를 어느 정도 먹는지 상태를 봐서 물을 줄 건지 말 건지를 태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장마철에는 선풍기를 풀 가동해서라도 통풍이 잘 되게끔 유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 장마철에 웬만히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잠깐 두 아이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집에서 자라는 창 종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이 홍상생수를 비롯해서 모양도 다 색깔도 제각각이죠. 이 홍상생수는 자리가 좋은 자리에 그나마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모양이 아주 예쁘게 정상적으로 이 창 종류는 손톱이 위로 솟아야 제일 이상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제가 키우는 이 초보 때부터 키웠던 크리스마스라는 아이예요. 제가 다육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 아이 외두로 키웠었어요. 그런데 옆에 자구를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쌍두를 만들었다가 또 작년 여름에 목대가 조금 이상하다 해서
적심 삽목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고수님의 조언을 듣고 이 아이를 적심 삽목을 해가지고 다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한 포트에 두 몸을 각각 심어준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 성격 순하고 키우기 수월하다 해갖고 다른 아이들, 제가 새로 드리는 예쁜 아이들한테 밀려가지고 자리가 조금 안쪽으로 배치가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양이 좀 벌어지고 물도 많이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도 성격이 무난한 아이라 뭐 그닥 걱정을 하는 편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장이 벌어진 상태에서 비가 오는 날 며칠이 계속되면 이 아이가 습도를 잔뜩 머금겠죠. 그러면 입장이 또 탱탱해지면서 얼굴을 더 벌린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을 주시면 이 아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벌어진 아이들은 물을 주지 마시고 얼굴을 이렇게 가운데 옹다그리고 모을 때까지 부들부들해도 불쌍해도 조금만 참으시고 얼굴을 이렇게 모아서 아까 홍상선생님처럼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 갈 때까지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아이를 비교를 해드리면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요, 빛깔이 완전히 빠졌죠. 그런데 이 아이는 햇빛이 거의 없는 장소에 있는 아이예요. 안쪽에 있는 아이고요. 그런데 저 아이보다 오히려 상태가 빛은 빠졌어도 입장의 모양이라든가 형태는 이 아이가 더 훨씬 나은 상태랍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로제트의 얼굴의 모양이 비교가 되시죠. 이 아이는 못난이고 이 아이는 그래도 수영을 그런 대로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것 같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요 분 때문인 것 같아요. 요 분이 통기성이 좋고 물마름이 빠르고 하다 보니 아이를 조금 안쪽에 있어서 빛을 못 봐도 건조하게 키우게 된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망가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를 하는 것 같답니다. 이렇게 여름 내에 관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마철에 이 아이도 습도를 좀 머금겠죠. 좀 탱탱한 편이에요. 그래서 물을 안 주고 이런 분에 이렇게 심어주면 아이의 모양이 그래도 이 정도로 유지를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화분을 요즘 이것저것 쓰면서 느끼고 있답니다.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주 묵은 아이랍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런데 묵은 아이라 로제트가 팍팍하고 촘촘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녹빛은 많이 빠졌어도 확실히 묵은 아이라 쨍쨍하고 더위를 견디는데 훨씬 더 수월한 것 같답니다. 지금 형태의 로제트 모양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신다면 아주 여름을 잘 견뎌주리라 생각을 한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저씨가 키우는 관엽이 어떻게 잘 크고 있냐고 궁금하시다고 한번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요, 하트 호야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와가지고 마르고 약간 몸살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키가 커가지고 앵글에 다 담아지지 않아요. 바깥에 이렇게 LED 등이 켜져 있죠. 그런데 여기 있죠. 요게 지금 새 입장, 녹색 입장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새로 새 입장을 만들어 낸 거고요. 요 줄기가 새로 저렇게 요 줄기가 새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도 지금 입장이 새로 만들어서 나오고 있어요. 아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 입장 있죠. 요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키가 높아서 고개를 제끼고 얘기를 하니까 목소리가 이상해지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하트 호야, 아주 오래된 묵은 등이에요. 기필코 호야의 꽃을 보리라 하고 야심차게 아저씨랑 열심히 키우고 있답니다. 아침마다 아저씨가요,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애지중지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현재까지는요. 이제 올여름도 관엽이는 여름이가 이 관엽이들의 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관엽이들한테는 여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트호야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또 길어져가지고 인사드리면서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여기서 짱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